최근에 제가 원래 끼고 있던 반지가 결혼 반지는 아니고 와이프가 끼고 다니던 반지 뺏어가지고 제가 끼고 다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 와이프가 다시 압수해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허전해. 만지작거리면서 돌릴 게 필요한데 여기 있던 게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 그래요. 이제 사연자분도 오셨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어제 사연 신청을 주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뭐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좋은 타이밍이 주셔가지고 바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유아람 채널과 함께하는 26살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거창하거나 재밌는 범법 이야기는 아니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좀 궁금해지는 문장입니다.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연애 고민이지만 털어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3년 가까이 만난 제 여자친구는 저보다 2살 많은 취준생이고 저는 3월에 대학원 입학 예정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직 제대로 된 벌이나 안정적인 직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학생인 입장이라 공부해야 하고 여자친구도 취준하느라 둘 다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열심히 만나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요즘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방구석 롤붕이라 하루 일과가 유아람 채널 들으면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롤하는 단순한 패턴이에요. 친구를 자주 만나지도 않고 여자친구 만나는 날 아니면 집에서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랑 자연스레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여자친구는 취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아 합니다. 자연스레 옆에 있는 저랑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요. 많은 시간을 붙어있고 또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감정의 깊이도 많이 깊은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 하지도 않는 취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여자친구보다 제가 더 취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자연스레 저한테 토로하는 게 많고 또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것 같다거나 외모가 별로라 안 뽑히는 것 같다거나 하는 자책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너무 별로라고 말하는 걸 듣는 것도 힘들고 저도 여자친구가 취준이 잘 안 되는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듣고 있으면 감정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놔두고 어디 가기에도 제 마음이 편치 않고요. 이거에 대해 하지 말라고 화도 내보고 얘기도 해봐서 여자친구도 저한테 감정 토로하는 걸 좀 줄이겠다고 말했는데 여자친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걸 하지 말라고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저는 점점 힘들어져서 진짜 고민이네요.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런지 요즘 자꾸 제가 여자친구에게 훈수를 두고 싶어집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정말 성실한 타입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이고 정말 머리도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글도 정말 잘 써요. 그래서 그런지 원하는 직장도 확고해요. 근데 그런 직장이 몇 개 되지도 않고 한 번 뽑을 때 많아봐야 여자는 2~3명씩 뽑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여자친구가 노력했으면 할 때도 있고 쉬는 시간 줄여서 시험 공부했으면 하는데 싶을 때도 있습니다. 1~2주에 한두 번씩 있는 술 약속 그냥 안 가면 안 되냐,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자소서 좀 미리 써라, 이런 목소리가 진짜 입끝까지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좀 돌려 말한 적도 여러 번이고 돌려 말하다가 왜 가르치려 드냐며 싸움이 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자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질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서 얼른 붙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젠 여자친구 취업을 바라면서도 공채가 뜨면 너무 무섭습니다. 시험 보고 오면 결과 나올 때까지 또 저랑 여자친구랑 둘 다 엄청 불안하고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더 힘들고 결과가 좋아야 저도 더 힘든 게 없어지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싶어지고 근데 또 남자친구라고 그런 잔소리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해봤자 사이만 안 좋아질 거고 여자친구 스트레스만 더 받게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고요. 미래도 불확실하고 당장 돈도 못 버는 저에게 바라는 거 없이 마음 열어준 고마운 여자친구고 저한테 여러 가지로 과분한 사람이라 저도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어떻게 응원하면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저와 여자친구 모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찮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요. 솔직히 답 이미 나왔어. 근데 일단 이렇게 싱겁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는 거 아닐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연자분이 대학원생인 거예요. 예비 대학원생, 그리고 현 대학생. 무슨 말이냐? 사연자분도 사실 취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리고 그런 거를 여자친구분도 알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아무리 훈수를 열심히 둔다고 한들 전혀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부분들이 또는 훈수를 두고 싶다는 부분들이 정확히 결국에 어떤 거예요? 눈을 낮춰라인 거야?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열심히 해라인 거야? 좀 미리미리 해둬라인 거야?
막연하게 훈수를 두고 싶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단 당장의 상황이 최선은 아닌 것 같기는 하니까. 근데 어쨌든 최선이 아니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들을 내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자친구를 되게 좋아하시고 잘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분명한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럼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좀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데다 시간 안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정 여자친구를 바꾸고 싶다, 또는 이제 훈수를 두고 싶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 사연자분이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취업을 한 사회인이 아니기 때문에 훈수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럴 때 하는 방법은 권위를 빌려오는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되게 정치 발언일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기자가. 라고 하면은 본인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설이 돼요. 그런데 권위 없는 기자 나부랭이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기가 딱 좋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저명한 정치학 전문가 워싱턴 대학 박사 조 핸드리 씨가 말하기를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고 말했다라고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용할 때 이 마크도 이거야. 그리고 롤에서도 많이 쓰는 거 있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 정당화를 하고 싶으면은 도파가 그러던데, 초비가 그러던데, 페이커가 그러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써먹자고 하면은 뭐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사연자분이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해줄 수 있는 어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류의 동기부여가 되는 창작물들, 뭐 영화 같은 거, 또는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유튜브 강의 영상 같은 거, 자기야 이거 되게 멋있더라고, 같이 보자 하면서 쓱 같이 보는 거야. 그냥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기 위해서, 또는 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연자분이 의사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나도 같이 보는 입장,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입장이 되면은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기는 해요. 그래,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는 좀 유명한 사람을 끌고 오는 거다. 맞아, 이제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된다? 근데 그 깨닫게 하는 방향을 유도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제법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인용의 형태가 아니라 둘이서 대화한다고 하면은 정말 쿠션 멘트를 많이 깔면 좋아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정말 존중하지만, 그리고 너가 알아서도 잘할 거라는 것들을 믿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보잘것없는 내가 말을 하자면은 요런 거는 어떨까라고 말을 하는 거지. 보통 제가 많이 쓰는 화법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채팅 치시거나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요. 진짜 미안합니다.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래, 여기서도 이제 여자친구에게 훈수를 두고 싶다는 부분들이 좀 더 노력해라, 뭐 쉬는 시간 줄여서 시험 공부해야 된다, 1, 2주에 한두 번씩 있는 술 약속 안 가면 안 되냐, 자소서 좀 미리 써라. 이거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고민하고 어떤 부분에서 조언을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어요. 그 여자친구가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딱히 그렇게 큰 이해는 없는 것 같고, 왜냐면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어떤 것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적을 낼 수 있고, 아니면 동종업계라든가 같은 학과라든가 그러다 보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건 시험 같은 게 커트라인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취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시험을 보는 계열을 바꿔보라든가, 아주 명확하게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점수는 요 정도인데 이 친구가 받는 점수는 진짜 택도 없어가지고 사실 현실성이 없다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연자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안 하고 있어. 이거 그냥 맞아, 부모님이 자식 게임하는 거 보는 그런 느낌이야. 딱 저희 부모님이 저 볼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긴 해요. 알고 있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본인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도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잖아. 똑같은 상황일걸? 그리고 애초에 여자친구가 노력을 안 해서 약간 그거잖아.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들이 본인이 이제 이해도가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잘 맞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처럼 이제 자식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사연자분처럼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고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그만큼 여자친구를 고평가하고 예쁘게 보는 거는 알겠는데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준비하시는 시험이 뭔지 좀 여쭤볼 수 있어요? 과랑 관련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대답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연자분이 여자친구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연자분이 여자친구가 어떤 분야에 어떤 루트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물어보잖아? 귀찮아할 수도 있기는 한데 내 생각에는 감동받을 수도 있어. 감동받을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 말해도 된다고요? 방송기자 준비하고 있다고? 방송기자에 대해서 모르시죠? 어떤 학과에서 어떤 공부해가지고 어떤 취직 루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이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게 별로 체감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약간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게이머 지망생인데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던 부모님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또는 공부 열심히 해라도 아니고 하는 거는 허락을 해주셨는데 야 너 게임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저기 1군 가야지 라고 이렇게 쪼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그러던 부모님이 갑자기 어느 날 프로게이머 되려면은 티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인 거야? 경쟁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니? 요즘 어느 팀이 잘하니? 라는 걸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솔직히 갑자기 아들내미의 마음이 확 열리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럼 약간 아나운서나 뉴스캐스터 쪽인가 외모 얘기 나온 거 보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타자 치는 발 잘린 기자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 잡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얘기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게 캐스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자들, 방송 기자들 있잖아. 이제 박대기 기자처럼 나와가지고 워싱턴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약간 아마 그런 쪽 얘기하는 것 같거든.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연자분이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할 때 왜 이쪽을 꿈꾸는지 이런 것들 내 생각엔 물어본 적 없는 것 같아. 사연자분이 정말 함께한 시간이 길고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자친구를 많이 몰라요. 여자친구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충분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좀 아쉬움이라든가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열심히 하라고만 하고 심지어 자기 불만 말하지 말라 그래. 많이 서운할걸? 막연한 공감보다 이해해주려는 의도의 말이 상대방한테 더 도움될지도.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쯤 됐으니까 한마디 꼭 해드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잘해주세요. 4년 뒤에 똑같이 돌려봤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취준을 옆에서 봐주고 있잖아? 4년 뒤에 어떨까? 그 4년 뒤에도 여자친구가 취준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뭐 눈 내려서라도 취직을 하겠지. 그런데 이제 당신이 취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자친구가 받은 대로 해주지 않을까? 이제 누구 차례지? 그리고 원래 그렇지만 원래 늦게 맞는 매가 더 아파요. 더군다나 여자친구가 몇 살 더 많아요? 그래 이제 자기야 열심히 해서 박사라도 따봐. 그래 거울 치료를 해봅시다. 자기야 열심히 해서 박사라도 따봐. 논문 좀 열심히 써봐. 논문도 빨리 등재하고 그래야지. 2살 연상이라고? 그러면 끝났어. 지금 이제 26살이잖아. 대학 졸업하면 30이지. 지금 여자친구 28에 취준 가지고 고민하고 지금 나이 많아서 취직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님 졸업하면 30이야.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한다고 취직을 시작할 때 안 힘들 것 같아? 아무리 학위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한다고 해도 여자친구랑 정말 오래 같이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쭉 또 어쩌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연자분이 나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마 더 급할 거라는 거야. 본인은 훨씬 더 급할 거고 훨씬 더 자기 나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게 될 텐데 지금 여자친구가 조금 더 일찍 겪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공감 안 해주고 열심히 하라라고 쪼고 있으면은 많이 힘들 거야. 맞아. 그리고 제가 나이에 대해서 졸업하고 나시면 30이라는 거를 내가 굳이 또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때쯤에는 주변에서 결혼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원 안 가고 바로 취직한 사람들은 그때 이미 연차 좀 차 있는 상태일 거고, 만약에 군대까지 안 갔다 온 사람이면은 이미 제법 자리 잡은 사람들이야. 동기들이 막 결혼하고 심지어 누구는 애 낳고 월급도 좀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거기서 이제 첫 발을 띄워야 돼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정말 많이 힘들 때 여자친구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길 바라면은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 사연자분보다 더 힘들 거거든.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사연자분이 취직 전선에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일단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사연자분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솔직히 말해서 여자친구 입장에서 거의 안 들릴 거다, 잘 안 들릴 거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연자분이 여자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굳이 사연자분이 아니어도, 그리고 사연자분이 설령 취직한 사람이고 여자친구분이 가려고 하는 진로의 거물이어도 여자친구 입장에서 귀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여자친구가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진짜로 여자친구와 현실 감각이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당장 급한 사람들한테 조언이란 건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마음이 급하고 마음에 생각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많이들 하는 비유 있잖아. 잔에다가 돌이 이렇게 한참 들어가 있는데 물을 부어봐야 뭐해? 물이 그렇게 들어가나? 그렇게 다 비워지고 속이 가벼울 때나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맞아. 근데 그런데도 갑갑하니까 한 소리씩 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 너무 낙관론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사람이 보통 진짜 좆됐다 싶으면은 정신 차리더라. 이미 이런 거 좀 겪어보신 적 있을 거야. 대학 처음 갔을 때 그때 나이에 진짜 개망난 일을 많습니다.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줄여서 토마토라 그러지. 토마토 하고 진짜 뭐 일주일에 6번 7번 술 마시러 나가고, 학점 빵점 맞고 학고 맞고 그러던 개망난이들이, 특히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 3학년쯤 되면서부터 갑자기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애들이 늘어나요. 왜? 아니 이제 슬슬 자기도 졸업이 다가오고 취직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잠깐 내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쌓아놓은 것도 없어. 학점은 당연히 개판이야. 몸도 이제 슬슬 십창날라 그래. 그런데 옆에 있는 애들은 학점 관리도 잘했고, 뭐 학점 관리는 비교적 좀 덜 할지라도 막 공모전이나 이런 거 수상 우르르 하고 있는 애들 있고, 심지어 이미 인턴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 큰일 났다 싶거든. 그러니까 이제 놀 만큼 놀았다가 아니야. 와, 이제 여기서 더 놀면 진짜 좆되겠네? 아니야. 어쩌면 이미 좆됐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맘 잡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맘 못 잡는 애들은 그냥 못 잡을 애들이야.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자친구분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옆에 있을 때 힘든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면은 이제 1살 2살 더 먹으면서부터 더 눈 내리고 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은 이미 좆됐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이 보기에는 아니 좀 미리미리 더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아니 술 마시러 안 나가면 되지 않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는데 그것도 안 나가면 되지 않나, 좀 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사연자분, 그게 있어. 이게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노력도 재능이에요. 사람이 각자가 버텨낼 수 있는 부하의 한계점이 있어요. 아니 야, 쉴 시간에 잠 줄여, 놀 시간에 일해. 이게 예전 7080 마인드야. 잠 줄이고 놀 거 줄이고 그 줄일 거 다 줄여가지고 빡빡하게 자기를 갈아 넣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그래, 이게 단순하게 시간을 갈아 넣는 것들이 가장 정직하게 리턴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지치고 망가져요. 지금 안 그래도 여자친구분 벌써 위험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것 같다, 외모가 별로라서 안 되는 것 같다, 자책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 원래 처음에는 세상을 탓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를 탓하게 돼요. 저도 여자친구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하고 자꾸 스스로 좀 더 할 걸 후회하니까, 후회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가지실 필요 없어요. 후회가 반복된다는 거는 자기 그릇이 거기까지라는 소리예요. 어떤 강제적인 환경이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는 있겠지만 남자친구가 할 역할은 아니에요. 맞아, 제가 저 술 한 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돈에 쪼들려도 일주일에 좋은 양주 한 잔 꼭 마시는 사람도 있음. 사치처럼 보여도 누군가에겐 그게 삶의 지탱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이미 1, 2주에 한두 번씩 술 약속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있을까 말까라는 소리잖아. 그거밖에 탈출구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제 방송 많이 보는 친구 중에서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올해 듀잉 파티에서 좀 많이 만나가지고 친해지게 됐었는데, 나는 그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 듀잉 파티 자주 오고 그러니까 자기 일하면서 또는 대학 다니면서, 솔직히 대학 다니는 줄 알았어. 워낙에 어려 보여가지고 그냥 대학 다니면서 놀러 다니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연말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수생인 거야. 재수생도 아니고 사실 삼수생이었는데, 원래 재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삼수 때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멘탈 관리하면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했어. 그리고 그 친구 올해 대학 잘 갔어요. 네,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딱 그런 거거든. 잘 됐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멘탈 관리 잘 해서 갔구나. 잘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지금 여자친구분이 후회한다? 똑같은 얘기야. 여자친구분이 그렇게 결과가 잘 안 됐을 때 술 좀 덜 마실 걸,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이고, 미련 가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말인 거지. 아니 너 후회할 거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야속하게 들릴 거예요. 진짜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 사람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정신 차린다 그랬잖아. 그래, 정신 차려도 그게 점점 희망적인 상황들이 사라지고 하면 되게 힘들어지거든. 패배가 거듭되는데 승리하는 법을
그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패배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리거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게 있어. 어쨌든 간에 여자친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보통 나이 30쯤 먹으면 그게 있어요.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얼대기도 하고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 나이쯤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어지간해서는. 내가 옳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더 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냥 칭얼대고 싶은 거야. 근데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해결을 하려 그래, 자꾸. 공감해달라고, 믿어달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자책할 때 아니야 해주길 바라고 좀 잘 안 된다 싶었을 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해주고 그리고 분명히 높은 확률로 여자친구분이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술 마시러 나가는 것도 내 생각에는 본인이 죄의식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거든. 아니야. 좀 놀 시간도 필요해. 좀 마음 놓고 놀아. 이런 순간도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해주고 본인도 아마 얼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시기에 여자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당연히 본인도 힘들겠죠. 더군다나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너무 여자친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사연자분 지금 좀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사연자분이 경험 부족하다, 취직 전선에 나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들이 티나는 부분들이 좀 그런 거야. 여자친구보다 내가 더 취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 너무나도 건방집니다. 네. 너무 오만합니다. 취준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방향성이 정확한 사람이 그게 안 되고 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사연자분이 이제 방금 설정했던 취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졸업하고 나니까 나이도 좀 있고 30살인데 맨땅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힘들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야 나도 힘들어 라고 하면은 그거 듣는 순간 사연자분 기분이 어떻겠어. 근데 사연자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원해달라고 하니까 나도 힘드니까 입 닫고 옆에 있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것도 안 좋아. 그 사연자분 지금 학생이라서 되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학교 1, 2학년도 아니고 박사과정 밟으려고 하고 있는 대학원까지 갔는데 당연히 힘드시겠죠. 자기의 힘듦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공부만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평가를 받고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합격이 되고 아니고를 결정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랑 차원이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래 당연히 지식의 최전선에 계신 분인데 힘들기는 하겠죠. 애초에 힘들다고 말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가 아님 가르침 받으려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 저도 최대한 응원해줘 공감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자기 비하를 듣기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여자친구가 자기 선택 후회하거나 자기 외모 비하는 거야. 아니야 예뻐 누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해주긴 하는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개꿀 빠는 거 안다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본인이 취직 전성에 나갔을 때 뒤늦게 깨닫게 될 거야. 그때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었구나. 이제 비로소 알겠다. 왜 그때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다. 지금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거 못 받아주고 헤어지잖아. 나중에 취직할 때 똑같이 생각난다? 전화하고 싶어질걸?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어쨌든 좀 더 편을 들어드리는 말도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는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사연자분 편을 들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셔야 돼요. 함께한 시간도 이미 좀 길고 그리고 어쩌면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혹시 사연자분 여자친구분이랑 결혼도 생각하시나요? 이것 좀 중요함. 여자친구라 그러면은 그럴 필요까지 없을 수도 있기는 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둘이 서로 미래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러세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 와이프가 애 낳을 때 옆에 없어주면은 그거 평생 간다고. 지금 사연자분도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못 받아주면은 평생 같이 할 사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무조건 받아주세요. 본인 정말 힘들고 본인도 우울하고 같이 힘들어하겠지.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것들이 나중에 가서 본인이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만큼 돌려줄 거예요.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야 예뻐 누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해 주기는 한다. 예의상 하지 마시고 진심이 되셔야 돼요. 그거 특히나 여자들 그거 되게 잘한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그냥 애둘러 달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랑 아닌 거랑 그리고 이거는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요. 사연자분이 지금 적당히 아니야 그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여자친구가 듣기에도 와닿지 않고 사연자분이 하기에도 좀 건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당연해. 왜냐면은 여자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 사람은 즐거울 때 곁에 있던 사람보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을 더 기억하죠. 맞아요. 여자친구가 자기 선택 후회하거나 외모 비하는 것들을 자꾸 듣게 된다 그러잖아. 사연자분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아, 내가 전공해서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나 봐. 아니면은 여기를 지원해야 될지 여기를 지원해야 될지 고민이야. 라는 말들을 듣기 시작하면은 사연자분이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야. 그냥 단순하게 아, 나는 안 되나 봐 에서 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되니까 공감도 더 진심으로 해줄 수 있고 여자친구도 그냥 막연하게 칭얼대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해주고 그 시기를 잘 넘기고 나면은 당연히 그 사이는 훨씬 더 돈독해질 거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여자친구 시험도 다 따라가고 그래요. 이미 되게 지극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사연자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실 거예요. 사연자분 진짜로 여자친구 좋아하고 되게 많이 배려도 했거든. 원래 그래. 남의 입장에서 말할 때 훨씬 그냥 편하게 아니 너가 받아줘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러기도 하니까. 왜냐면 내가 당장 겪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이 힘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결혼해서 같이 평생 함께 하실 거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힘든 상황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친구 혹은 나중에 와이프가 될 사람이랑 아니 나도 힘들어 라고 하는 순간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 겪는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올 거야. 지금 힘든 것들이 나중에 더 힘들 거를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은 지나가지만 감정은 쌓여요. 절대 서운한 걸 많이 남기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연자분이 느끼는 힘든 것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꾹꾹 참고 살아라. 너가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평생 참아라. 이게 아니야. 일단 여자친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다 보면은 여자친구가 사연자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궁금해지거든. 자기만 말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올 거거든. 그런데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분을 그렇게 잘 이해해주고 하니까 여자친구도 자기가 아무리 지금 취준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좀 더 눈에 들어올 거거든. 그래,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사연자분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본인이 이제 방구석 롤붕이라서 유아람 채널 듣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롤한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시험장도 따라다니고 그런다. 라고 했잖아? 여자친구는 사실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사연자분만큼 자기 연인이 자기 마음속의 공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할 거예요. 사연자분에 비하면은. 힘들거든. 왜냐면 지금 너무 급하거든. 그런데 거기서 사연자분이 못 참아주고 또는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안 그래도 좀 힘겹게 자리하고 있는 사연자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은 서로 점점 식습니다. 차가워져. 근데 계속 이해해주고 그리고 같이 계속 대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궤도를 넘는 순간에 사연자 분을 더 바라보게 될 거야. 그래서 사연자분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자친구가 배려를 하고 또 많이 이해해주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여자친구분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여자친구도 저한테 감정 토로하는 걸 좀 줄이겠다고 했다. 감정 토로하는 걸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를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당연히 본인도 안 그러고 있기는 한데 감정 토로하는 걸 줄인다는 게 사연자분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사연자분한테 마음을 닫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얘기야 이거. 왜냐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태야. 칭얼돼야 되는 순간이고 칭얼대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칭얼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맞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는데 이젠 최대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사연자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좀 더 노련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능숙하게 해야 된다에 좀 더 가까워요. 사연자분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도 보여요. 두 분이 여전히 서로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왜냐면은 본인이 잃지 않으면은 상대방도 잃지 않을 거거든. 여자친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본인을 믿어주세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더 있으시면 그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가깝게 연애하는 게 처음이라 너무 가까워져서 그래요. 경험 부족한 것도 보이기는 해. 취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이 좀 처음이야. 근데 딸 대하는 부모처럼 간섭하게 된다? 본인도 지금 얘기하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그만큼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그게 있어요. 이거를 못 알아줘 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순간 틀리는 거거든. 내가 너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그 위화감 있잖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뭉개버리면은 그게 점점 쌓여요. 어떤 위화감을 느꼈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캐치하고 우리는 서로 말도 안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지 라는 안일함으로 가면 안 돼요. 약간이라도 잘못됐다 싶을 때 빠르게 바로 잡아야 돼. 아, 나도 힘드니까 또는 이해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넘기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되돌리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 솔직히 되돌려지지도 않고. 그래요. 진짜 화이팅 하시고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잘 극복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또 다른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 뿅.